예, 복숭아 농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이렇게 들어서 또 우리 복숭아 농가 여러분들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복숭아 교육을 하는데 화순 농업기술센터 고재권 선생님께서 우리 남원 복숭아 농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육을 해주시겠다 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고재권입니다. 이렇게 또 남원 우리 호남권에서 가장 복숭아 재배 면적이 많고 또 네. 복숭아 브랜드나 품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시군이 바로 남원인데 예. 또 이렇게 현장에 와서 직접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2월 마지막 주주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정이 좀 마무리될 시기인데 금년에는 또 2월 입춘 한파 날씨가 계속 추웠기 때문에 지금 전정이 좀 상당히 늦어져 있죠. 예. 우리 사장님도 전정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 지금 한 70% 정도 했습니다. 70%? 지금 예. 전체적으로 제가 한 8,000평 규모의 노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1,500개, 2,000평 정도 이게 남겨놓고 다 한 상태입니다. 네. 어떻든 뭐 가능하면 이제 2월 말까지 전정을 하도록 돼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든 3월 초 늦어도 뭐 한 3월 15일 전후 그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아직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복숭아에 있어서는 지금 동계, 지금 2월달, 3월달은 이제 전정, 그리고 이제 또 병해충 방지, 이 두 가지 작업이 아마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동계 전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우리 농가분께서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만은 농장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수형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전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고품질의 복숭아를 매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고품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숭아가 맛이 있어야겠죠. 당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의 상품성이 있으려면 병이나 충의 피해가 없어야겠죠.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계 전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일단은 햇빛이 잘 들어가야지 당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전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수영 관리,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이제 전정을 함으로 해서 햇빛이나 이런 또 여름철에 장마철에 어떻게 보면 과습 조건에서 빨리 통풍이 잘 됨으로 해서 마름으로 해서 뭐 잿빛 곰팡이병이나 탄저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측면에서 전정이 또 먼저 사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동계 전정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네. 이 과온이 예.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좀 수세가 좀 네. 세다. 예.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직접 한번 보시고 네. 나무 상태를 한번 보시고 전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를 한번 알려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수세가 이제 복숭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세 관리라는 게 어떤 한 가지 측면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 전정을 통해서도 수세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시비 관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수세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파이프로 해서 이본 어떻게 보면 주지 개심 자연형 형태로 보입니다만은 또 이게 8m 수형 그 네.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인질이나 이런 분들이 다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개심 자연형보다는 이 8m 자체 파이프가 덕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수령이 이렇게 오래 되어 가도 그 각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체 내부에서 정부세성이나 뭐 측지 내부에서도 또 이렇게 도장계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세 관리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이런 수형이고 만약에 이제 도장지 발생이 많고 그런다면 시비 관리를 좀 상당히 또 밑거름 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사용을 하고 웃거름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면서 수세를 좀 잘 판단하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품종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중만생종 품종, 대옥계란 품종인데 예. 대옥계 품종을 한번 전정을 직접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품종은 지금 대옥계라는 품종인데요. 네. 하계 전정도 했고 그다음에 가을 전정도 이렇게 도장기 위주로 해서 이게 전정을 했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수세가 상당히 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효과적인 전정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이 수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2번 주지 개심 자연형처럼 보이지만 예, 큰 틀에서 보면 8m 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m 수형을 원래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이게 사과 농가들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8m 수형이 기본적으로 이제 주지에서 바로 이제 측지를 이렇게 바로 빼듯이 해서 여기도 지금 5단 정도 돼 있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측지를 수평으로 빼야지 화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과는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측지를 꼭 수평으로 빼지 않더라도 화분화나 이런 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복숭아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측지를 이렇게 빼다 보면 이 자체 내에서도 이게 이제 위쪽으로 향한 가지들은 정부세성의 원리가 이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가지가 아무래도 많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장지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어떻든 햇빛이 잘 들어가고 농가에서 고설 작업차를 통해서 작업하기 편하다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 적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 수형은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농가 쪽에서는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농가들이 8m 수형의 초기의 장점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메리트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숭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이 덕시설을 해가지고 복숭아나무를 키울 때 수평으로 이렇게 키웠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 과원 하나만 가지고 했을 때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다른 과원도 있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예. 애들의 도장지를 이게 제때 이렇게 끊어주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수평 덕을 설치했다가 지금은 이제 끌어로 해서 다시 한 15도 정도 네.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적이 한 뭐 1000평 내외 소규모 농가에서는 뭐 충분히 집중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면적이 이제 만약에 뭐 3000평, 5000평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농가에서는 아마 작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지금 농작업을 또 이렇게 규모화된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농가 교육할 때 이 전정만큼은 주인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영관리나 전정은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주인 자체가 이 나무를 어떻게 보면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이 수영이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또 결실이 됐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 이런 개념을 큰 틀에서 갖고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 전정 작업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다 보면 전정하는 사람마다 생각과 보는 시각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주인이 전정을 해놓고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수확기 때 가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전정 작업은 주인이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부를 하셔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우리 여기 이제 사장님께서 뭐 하기 전정도 하시고 9월 달에 아마 가을 전정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가운데 있는 도장지들이 정리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운데 보면 또 1m 이상 뭐 이렇게 도장지들이 많이 발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복숭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내음성이거든요. 이 도장지들이 많이 생기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다 보면 특히나 하단에 있는 이 결과지들이 많이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1단에서 5단까지 있지만 복숭아의 품질 당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5단에 있는 과일이 제일 맛있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당도가 떨어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그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일손이 많긴 합니다만은 품질 관리 위해서는 꾸준하게 하계 전정도 하시고 일단은 뭐 여기 형태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계 전정 시기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제 도장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큰 가지가 많이 잘라져 있지만 지금 자르는 시점에도 또 큰 가지 잘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추 유압이 잘 될 수 있도록 톱신 페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발라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품종에 대한 전정을 간단하게 여기서만 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전정하시면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내년에 결과지 확보를 위해서 또 이렇게 2-3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테일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부적으로 이제 하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고 하는 거하고 또 이제 어떤 책으로 봤을 때하고 또 유튜브로 봤을 때하고 약간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공간적인 3차원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큰 틀에서 이제 V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양지로 너무 뻗어가게 되면 또 겹치게 되고 특히나 또 이제 그늘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정리를 하고 1단계는 그리고 위로 이제 도장성 있는 가지 정리하고 그다음에 실제 오래 달려야 될 가지 이런 사이즈들을 좀 보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대략 볼펜싱 굵기 정도 3mm 내지 4mm 정도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뭐 중만생종 천중도백도가 우리 중만생종의 대표적인 품종인데 대략 저희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결과지 두께가 4mm 내지 5mm 정도에서 가장 상품성 있는 과일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는 가지보다 또 너무 굵은 가지보다 좀 굵기 자체가 3mm, 5mm 정도 이 정도 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르시면 전장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지에서 이제 바로 보이는 이제 이 등면의 큰 도장지 일단은 이제 도장지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어느 선까지 들어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뭐 물론 이 가지들도 참 좋은 가지입니다. 좋은 가지고 일반적인 개심 잔형이었으면 여기서 좀 놔둘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V자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들어가면 또 반대편에 가지하고 중첩이 되니까 그래서 길이를 일단 줄여서 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가지도 등면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세력이 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줄이고 이런 가지들을 활용해서 올해 이제 열매를 달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끊어서 일단은 그러면 이제 공간이 생기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햇빛이 잘 들어가고 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끔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정이라는 것은 원칙은 있습니다만은 각자 또 보는 스타일이 또 다 틀려요. 그리고 품종마다 또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딱 한 가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지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지가 상당히 좀 굵어 보입니다. 굵어 보이는데 우리 사장님은 이제 경험적으로 재배하셨을 때 이 대옥계란 품종이 이 정도의 착과를 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이 가지를 이제 저는 이렇게 세워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 가지를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렇게 눕히는 효과를 이게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게 이제 당연히 이 가지가 도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정도 굵기지만 나중에 가면 이렇게 굵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도장성을 좀 더 없애면서 이 가지를 이렇게 눕혀주게 되면 어떻든 이제 결과지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눕혀주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착과시킬 가지가 이 측지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으면서 여기서 새로운 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올 겨울 전정 들어갈 때는 여기서 절단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가지 활용을 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복숭아 전정이라는 것은 당년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올해 가지에서 내년도에는 또 어디에서 어떤 가지를 발생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숭아 전정이 맞습니다.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2단계로 이렇게 하시고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지금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 8m V자에서 바깥쪽으로 안으로 들어온 가지보다 바깥쪽으로 빼내는 쪽으로. 그래서 현재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세력이 센데 제가 봐서는 이 아래에 결과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활용을 하고 이 가지는 전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자른다면 현재 이 가지가 수평으로 유인됐을 때 좀 지지 역할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잎눈 꽃눈을 잎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정도 선에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잎눈을 살려서 그러면 내년도 여기서 가깝게 잎눈을 발생시켜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단과지가 있고 이건 상당히 장과지고요. 그리고 여기 화속상 단과지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지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가능하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안으로 등면에 서거나 또 이쪽 안으로 들어오는 가지는 정리해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결과지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결과지만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소금 전정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농가들이 V자 8m형에서는 적심으로 해서 절단을 많이 시키거든요. 절단 전정이라는 것은 이 가지를 아래 기부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 아니면 3분의 1 부분에서 자르는데 자르다 보면 또 이 자체 내에서 이 가지가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정부세성이 또 작용. 그러니까 여기 끝에서 나오면 또 가지들이 계속 절단하면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 일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가능하면 수평으로 유인 세력이 좀 조절이 되면서 그렇게 유인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사실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지금 봄에 예. 작년도 5월 달에 이렇게 적심을 예. 순 적심을 한 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적심을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예. 결과지가 이렇게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네. 잎눈을 한 2개, 3개 이렇게 남겨놓고 네. 하다 보니까 여기서 결과지가 나와서 예. 5월 달에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이런 예. 부분. 여름은 좀 길게 했고 이 부분은 좀 작게 해서 결과지 확보를 했는데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수세가 좀 세고 네. 그다음에 덕 시절이 돼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너무 수세가 세다.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게 하계 전쟁이나 가을 전쟁 때도 신경이 엄청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할 때마다 결과지라는 부분들을 항상 고려를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적심을 하게 되면 2개 내지 3개 결과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목적한 대로 결과지는 아주 이상적이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3개 나와 있는데 3개를 놔두기는 좀 많죠. 예, 저는 하나 제일 안쪽에 하나. 예, 가운데 있는 하나 정도 제거하시는 게 공간적인 측면에 제일 낫겠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장님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도적으로 많이 자르면 또 우리 사장님 생각, 이건 아닐 수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정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관점과 우리 또 사장님이 생각하는 관점, 그리고 우리 사장님은 또 어떻든 복숭아 농사에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제 여기서 보시면 겹치는 정도를 보고 나머지는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여기 이제 2차 생장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장님은 2차 생장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결과지 부분은 한 뼘 정도 나와 있는데 이 긴 가지들은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나요? 지금 이거 보면은 네. 여기서 1차 적심해서 5월달 적심을 해가지고 2차로 이렇게 예. 컸잖아요. 예. 이것은 이제 7월 정도에 다시 한번 적심이 이렇게 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또 순이 2갈래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전정을 예. 여기서 이렇게 이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예. 결과지 확보 차원에서. 예. 그리고 우리 사장님, 예. 지금 여기서 보면 요거는 볼펜 두께 예. 정도 이렇게 상당히, 두껍잖아요. 예. 여기서도 지금 적심을 했는데 예. 결과론적으로 이게 순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제 경험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절단을 해내는데 예. 만약에 이 결과지를 확보하려면 그냥 이 결과지를 확보하려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나눠도 되는 건지. 지금 이제 여기서 봐서는 지금 여기 등면에 적심을 했을 때 예. 여기도 3가지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도 딱 보시면 등면에서 나온 가지하고 측면과 사면에서 나온 가지의 세력 정도가 확실히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볼펜 굵기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과지로서 쓰기에는 너무 예, 두껍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결과지는 여기에는 크게 공간상으로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등면에 이 도장성 가지만 정리를 해서 이 가지에 착과를 시키고, 근데 여기가 이제 가지들이 좀 복잡하죠. 이 예. 가지는 좀 많이 가늘고, 그래서 열렸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과일이 달렸을 때 처질 텐데 주변에 이제 상관관계를 봐야겠죠. 물론 이 가지를 잘라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가지들이 여기서 또 나오면 적심을 해야겠지만 또 이게 가깝게 이 가지가 보시면 등면에서 도장성으로 나오지 않고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결과 모지, 여기 하나의 가지에서 결과지를 서너 개 정도, 그러면 내년도에 또 더 좋은 결과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결과지를 활용해서 2개 정도는 열매를 달리시고 하면 이렇게 쳐지니까 예. 그러면 이 가지를 결과 모지로 쓰고,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가지까지 2개 나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결과지로 봐서는 좀 많죠. 서로 겹치니까.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2개가 많다 그러면 하나를 줄일 수 있고 이 가지를 쓰고 이 가지를 뭐 잘라내고 이 가지를 쓰고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보면 너무 많죠. 우리 사장님은 경험으로 봐서 제가 한번 잘라볼까요? 그럼 네, 제가?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게 볼펜 두께만큼 네. 큰 이 부분을 제가 1차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시고. 이거 결과지가 있어도 예, 이놈 제거하고 이 2개가 지금 겹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 또 결과지 확보 차원에서 한 눈을 2-3개 남겨놓고 이렇게 자릅니다. 네, 이렇게 자르고 여름 결과지 받고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 그렇죠. 지금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이렇게 예. 겹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절단을 하고 이놈 하나만 결과지를 받습니다. 이 긴 결과지는 어떻게 활용하세요? 결과지는 여기서도 한 2개, 3개 눈 남겨놓고 새로운 가지를 받는 쪽으로. 내년에 이제 결과지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둡니다. 여기서도 이제 위로 솟은 것은 네.
과가 어느 정도 했을 때 그 내음성 관계로 해서 그늘이 지니까 위에 것은 과감히 절단을 합니다. 절단을 하고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활용을 예,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어. 이제 이 정도 결과지 확보 차원으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공간을 우리 사장님이 좀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공간을 많이 두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든 복숭아 개수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은 품질로 승부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개수적인 측면을 고려했으면 이보다도 한 1.5배 정도는 가지를 많이 두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농가별로 이제 그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이제 그리고 여기 적심을 1차 하시고 2차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1차 적심은 보통 5월 말, 보통 6월 초에 하고 이제 7월 달에 예.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초에 보통 이제 2차 적심을 많이 하는데 예. 7월 중 하순 이후부터 해서 8월 초 상중순 그때 이제 복숭아 화분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늦게 나온 가지도 보면 화분화는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결과지 활용하는 부분은 1차 적심하고 2차 적심 한 이 부분에서 이제 결과지를 쓰기 때문에 늦게 나온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뭐 통풍이나 햇빛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절단해서 이렇게 짧게 줄여드는 쪽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공간을 많이 확보하시면서 햇빛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열매가 달렸을 때 또 어떤 장마철, 특히 이 품종도 장마가 지나고 나서 수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마철에 병해충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크게 도장성 가지들 정리하시고, 여기도 보시면 이게 상당히 세력이 세게 도장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측면에 여기 가지가 여기 나와 있고, 만약에 이쪽에 만약에 가지를 써야겠다 싶으면 이쪽 측면은 이제 위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지만, 여기도 이제 선택적으로 가지를 내년도에 발생을 시킨다 그러면 기부의 눈을 하나 두 개 정도 놔두고, 그리고 이제 윗면에 있는 눈은 미리 지금 제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측면에 나온 세력을 죽이면서, 그래서 나중에 나왔을 때 여기도 반드시 이제 적심이 한 번, 두 번은 돼야겠죠. 그러면 이 공간에 열매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숭아는 감이나 뭐 배나 이런 것하고 틀려가지고 짧게 잘라서 이렇게 솎아내버리시면 이 기부에서 이제 다시 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눈을 살려가면서 이 전정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안정된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재권 선생님께서 이 현장에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동계 전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우거졌던 도장지를 포함해서 우거졌던 이런 가지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지금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오셔서 가위를 들고 이렇게 동계 전정에 대한 교육을 해주시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정을 주입식이 아니라 이것은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자르면서 이 전정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님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전정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단 부분에 한 이제 이쪽 측지의 끝 부분에 전정을 했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2단, 3단에서 5단까지 이 각각의 측지에서 도장성 있는 가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공간 확보를 통해서 결과지를 오래 잘 남겨서 좋은 품질의 열매를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5단까지 하시면 동계 전정은 일단 크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